자, 오늘은 우리 5단원 결산 중에서도 수정 후 시산표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수정 후 시산표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수정 분계 후에 작성될 시산표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수정 후 시산표에는 상품의 기록 방법에 따라서 조금 수정 후 시산표 작성 방법이 조금 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달라지는 그 기준이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기록하는지에 따라서 수정 후 시산표가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는 우리 상품의 기록 방법 중에 실사법이 있었고, 하나는 계속 기록법이 있었다는 걸 이제 여러분들은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실사법부터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실사법이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썼나요? 자, 실사법이 뭐죠? 그렇죠. 기말에 창고에 가서 실제로 남아있는 기말의 재고 조사를 함으로써 우리 매출원가가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이 실사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수정 전 시산표에 수정 전 시산표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실사법 하에서 수정 전 시산표에 있는 2월 상품 잔액은 기초의 상품 재고일까요? 기말의 상품 재고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이 기초의 상품 재고액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 우리가 이 실사법은 기말에 창고에 가서 직접 조사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수정 전 시산표에 적혀져 있는 2월 상품의 금액은 기초의 금액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사법 하에 있는 수정 전 시산표 매입 계정의 금액은 어떻게 되냐고 봤더니만 자, 이 매입 계정에는 우리가 당기에 매입했던 당기 매입 상품 누계액이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당기에 순 매입한 금액이 얼마인지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실사법이 아니고 계속기록법 하에서는 수정 후 시산표 작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론 먼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정 후 시산표의 작성이에요. 자, 이번에는 계속기록법에 의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기록법이 뭐였는지 우리 예전에 배웠던 기억을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자, 계속기록법은 뭘 한다고 했죠? 자, 이름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뭔가를 계속해서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상품이 팔리고 할 때마다 일일이 우리가 그 잔액, 재고를 다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것이 계속기록법의 특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기록법 하에서 수정 전 시상표에 있는 상품 잔액은 기초의 금액일까요? 기말의 금액일까요? 자, 우리 아까 앞에서 실사법일 때는 상품 수정 전 시산표에 상품 잔액이 기초 상품 재고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기록법 하에서 수정 전 시산표에 나오는 상품 잔액은 기초 상품 재고액일까요? 기말 상품 재고액일까요? 자, 계속기록법이 뭐 어떤 거라고 했나요? 자, 상품이 팔릴 때마다 계속해서 기록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 계속기록법 하에서 수정 전 시산표라고 할지라도 우린 계속 기록을 해왔기 때문에 그 상품 잔액은 기말의 상품 재고액과 기말의 상품 재고액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계속기록법 하에 또 매출원가 계정에는 우리가 팔릴 때마다 이 매출원가도 같이 기록을 해줬기 때문에 매출원가 총액을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좀 더 특징이 있네요. 자, 실사법보다 계속기록법을 하면 우리가 좀 더 번거롭긴 하지만 장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고 봤더니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나 또는 이 재고자산의 평가 손실을 빠르게 파악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실사법에서는 수정전 시산표를 통해서는 기초의 금액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수정 후 시산표를 통해서 기말상품 재고액도 알고 그걸 토대로 매출원가를 계산을 해줘야 되는 반면 계속비록법은 이제 한눈에 수정전 시산표를 알지라도 기말 상품 재고액과 매출원가를 바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실사법으로 돌아가서 우리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앞에 이제 아주 어렵게 배웠던 수정분기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같이 한번 떠올려 가면서 이 수정 후 시산표를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하단에 예제 15번이라고 나와 있는 주 대림물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실사법에 의해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잔액 시산표를 통해서 우리가 수정 후에 나올 시산표를 작성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잔액 시산표 한번 볼게요. 자, 잔액 시산표를 한번 보니까 우리 이거는 수정 전 시산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수정전 시산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요 수정전 시산표에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자, 잔액 시산표라고 해서 차변이든 대변이든 한쪽 편에만 잔액이 있는 걸 잔액 시산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자, 현금 28만 원, 뭐 당좌예금 20만 원. 자, 보자. 단기 매매 증권부터 해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계정 과목들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예제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자면 자, 기말에 정리사항이 총 7가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기말 정리사항 한번 볼게요. 자, 1번에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만 원이다 라고 기말 상품 재고액을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실사법 하에서 수정선 시산표에 있는 자, 보자. 그렇죠. 여기 상품이라고 되어 있는 요거는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기초 상품 재고액이에요. 기말 상품 재고액이에요. 네, 그렇죠. 요거는 우리가 기초 상품 재고액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다시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기초가 지금 우리가 15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사용이 됐네요. 자, 그런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만 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앞에서 이 실사법을 할 때 이 2열 상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계정 과목에는 우리가 기초와 기말 제품이 있었고 우리 매출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매입의 계정 과목으로 다 몰아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상품 아래다가 2월 상품이라고 좀 써놓으면 좀 덜 헷갈릴 것 같네요. 자, 여기다 쓸게요. 2월 상품 15만 원과 이제 또 다른 기말 상품 재고액 20만 원을 우리가 전부 다 매입 계정으로 몰아줘야지 매출원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분개를 해보니까 자, 기초에 있던 2월 상품 자산을 우리가 매입으로 보내주기 위해선 이렇게 차변 자리에 매입 15만 원 그리고
우리 기초상품 재고액이라고 할 수 있는 2월 상품. 좀 헷갈리니까 기초라고 좀 적어줄게요. 자, 15만원 우리 이렇게 수정 분계를 할 수가 있고, 기말 상품 재고액 역시 우리 수정 분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2월 상품 기말, 자, 20만원. 자, 그리고 이걸 또 매입으로 매입에 20만원. 자, 요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말 정리사항이 정리가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2번에 한번 볼게요. 자, 2번에는 단기매매증권 평가액이 40만원이다 라고 했는데, 자, 단기매매증권 한번 찾아가 볼게요. 자, 단기매매증권 지금 금액이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단기매매증권이 원래는 45만원이었대요. 자, 그런데 이제 기말해 보니까, 평가해 보니까 40만원이 됐더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4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얼마만큼 평가 손실을 본 거예요? 그렇죠. 5만원 손실을 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단기 매매 증권을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걸 알고 있고, 자, 이걸 기말에 평가를 해보니까 손실이 났더라라고 해서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차변 자리에 비용으로 평가 손실 5만원을 적어주고, 이 평가부는 결국에는 우리 단기 매매 증권이라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고 했으니까 대변 자리에 단기 매매 증권 5만원을 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매출 채권 잔액에 대하여 2%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대손 충당금과 매출 채권을 찾아서 올라가 볼게요. 자, 볼게요. 자, 매출 채권이랑 대손 충당금을 봐야겠죠. 한번 올라가 봅시다. 자, 대손 충당금 여기 있네요. 대손 충당금 2만원. 그리고 매출 채권도 찾아야죠. 매출 채권 56만원이 있네요. 자, 매출 채권 56만원 중에서 우리가 지금 2%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다라고 했어요. 자, 56만원 곱하기 2%를 해보니까 선생님 이걸 계산을 좀 해서 왔는데 11,20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11,200원만 설정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대손 충당금 지금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자, 2만원이라고 되어 있죠. 우리 대손 충당금을 너무 많이 설정을 해놨어요. 자, 그러면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그렇죠. 되돌려줘야 되겠죠. 환입을 해줘야 됩니다. 자, 2만원 중에 우리가 실제로는 11,200원만 대손 충당금을 쓴다고 하니까, 자, 얼마만큼 되돌려주면 되나요? 얼마만큼 환입을 하면 되죠? 그렇죠. 2만원 빼기 11,200원에서 8,800원 환입을 해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같이 한번 분개를 한번 해보자면, 자, 우리가 8,800원만큼 이 대손 충당금을 줄여줘요. 충당금 8,800원. 자, 그리고 이거를 우리는 대손 충당금 환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개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을 한번 볼게요. 자, 4번은 빠질 수 없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이 나왔어요. 자, 감가상각 한번 볼게요. 자, 건물이 나오고요. 감가상각을 했대요. 자, 정액법을 썼고 내용 연수는 10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존가치는 0원이고요. 앞에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앞에 한번 돌아가서 보니까 감가상각 여기 보면 자, 건물이 여기 있네요. 자, 건물의 금액은 총 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저기 있네요. 자, 감가상각 누계액은 15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건물에 500만 원짜리가 정액법으로 10년이면 우리는 1년에 얼마의 감가상각비가 발생한다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자, 우리는 건물 500만 원짜리 10년 해서 1년에 50만 원만큼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 딴 질문이지만 자, 건물 감가상각 누계액이 15만 원이다라는 소리는 지금 건물 사고 몇 년이 흘렀다는 소릴까요? 그렇죠. 이제 3년이 지났고 올해가 4년 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1년에 50만 원이니까 150만 원 나누기 33 하면 50 하면 3년이에요. 자, 그래서 요 분계를 한번 해볼게요. 자, 1년에 건물 감가상각비가 50만 원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감가상각비 50만 원과 함께 건물의 감가상각 누계에 자, 50만 원 요렇게 분계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요 분계는 아마 쉽게 따라올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면 5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예제 5번을 한번 보니까 자, 이번에는 임대료 선수분 4만 원을 분계 처리를 좀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임대료 선수분을 우리가 계정 과목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그렇죠. 먼저 받은 임대료, 선수 임대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선수 임대료 4만 원을 써달래요. 이제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한번 해보자면, 자, 선수 임대료는 우리가 먼저 받은 임대료라고 해서 자산부채 자본 어디에 해당하나요? 그렇죠. 부채에 해당을 해요. 자, 그래서 자, 선수 임대료 4만 원 부채 증가 자리 대변을 써주고 자, 이 선수 임대료가 나왔다는 말은 최초에 우리가 분계를 했을 때 임대료를 과대 계상해 놨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임대료라고 하는 수익을 많이 잡아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대변 자리에 몽땅 가 있던 수익의 임대료 전체 중에서 내년분 임대료 4만 원을 수익을 취소를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번에는 6번 한번 볼게요. 자, 6번에 지금 보니까 수수료 미수액 5만 원을 분기 처리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수수료 미수액 이번에는 5만 원을 해둘래요. 자, 못 받은 못 받은이 아니죠. 이 수수료 못 받은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자, 수수료 미수액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 수수료 미수액을 계정 과목 등장시켜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수 수수료, 미수 수수료 5만 원.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수수료 수익은 못 받긴 했지만 올해 분계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이렇게 수익을 발생시켜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에 법인세 추산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법인세 추산액 25만 원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앞에서 보니까 법인세 먼저 냈다는 그런 법인세 내용이 없죠. 자, 그래가지고 자, 우리는 이번에 이 법인세 부분을 자, 우리는 몽땅 법인세 비용 자, 25만 원과 함께 아직 내지 않은 법인세이기 때문에 미지급 법인세 2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말 정리를 했어요. 자, 수정 분계도 하고 빠뜨렸던 것들, 이연됐던 것들, 예상되는 것들을 전부 다 회계 처리를 해줬어요. 자, 이렇게 분계 처리를 해주고 나면 우리는 이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을 해줘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조금 어려워지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표를 하나로 합쳤어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같이. 자,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잔액 시산표가 수정 전 시산표예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오른쪽 편에 있는 게 수정 후 시산표라고 적혀져 있네요. 자, 잔액 시산표와 수정 후 시산표를 비교해보고 우리가 추가로 분개했던 내용들을 옮겨 적어 줄게요. 자, 이제 우리가 1번 예제였죠. 1번 예제가 뭐였냐면 문제가 기말상품 재고액 처리를 해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먼저 찾아볼게요. 자, 우리가 원래는 어딨지? 이렇게 상품 15만 원이라고 했던 거 기초상품 재고액이다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 2월 상품 기말 재고액을 등장을 기말 상품 재고액을 등장시켜줬고 요 옆에다 기말이라고 좀 적을게요. 기말 상품 재고액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겼냐 한번 보니까 자, 우리가 앞에서 요 매입을 선생님 이야기를 못 해줘 갔었는데 요 총 매입이 자, 매입 부분을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매입이 원래는 150만 원이었어요. 매입이 150만 원이었는데 자, 우리가 그 중에서 이렇게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2월 상품으로 이제 150만 원 중에 이거를 옮겨줬고 요 상품에 있던 기초 상품 재고액을 여기 매입으로 보내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매입 150만 원에서 상품 15만 원, 자, 기초 상품 재고에 요 매입으로 보내줬고, 그래서 165만 원이 되었었는데, 자, 그 중에서 다시 2월 상품이라고 하는 기말 상품 재고액으로 다시 새롭게 계정이 탈출해서 나갔으니까 165만 원 빼기 20만 원 해서 결국에는 매입은 145만 원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단기 매매 증권 평가액이 줄었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 5만 원이 줄고 새로운 계정 과목 평가 손실 계정 과목이 등장을 해줬어요. 자, 그래서 한번 보니까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이 원래는 45만 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평가 손실이 발생을 했죠. 자, 그래서 단기 투자 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요 비용의 항목이 발생을 했고 그 결과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 이렇게 40만 원으로 줄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은 자, 매출 채권과 대손 충당금이에요. 자, 대손 충당금 환입을 해줬고 지금 대손 충당금을 쓴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 요 대손 충당금이 대손 충당금 여기 있네요. 대손 충당금이 원래는 2만 원이었어요. 근데 2만 원 중에 실제로 대손 충당금으로 사용된 건 아까 56만 원에 2% 10만 1,20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 결과 대손 충당금은 11,200원이고 우리가 이 대손 충당금 중에 되돌아온 거 환입은 8,800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결국에는 대손 충당금 2만 원이 실제로 사용된 대손 충당금 11,200원이랑
대소농축담금 판입 되돌아온 걸 8,800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쪼개졌다 생각을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 볼게요. 건물 감가상각비 50만 원, 누계액 50만 원 처리를 해줬어요. 자, 우리는 건물 감가상각비를 또 찾아야 되는데, 자, 건물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이 원래는 150만 원이었는데 추가로 지금 50만 원이 증가를 했어요. 자, 그래서 150만 원이던 누계액이 이렇게 200만 원으로 변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에 보면 이번에는 임대료 선수분 4만 원을 계상을 해줬대요. 이 선수 임대료 4만 원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파트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자, 임대료가 우리가 원래는 24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4만 원은 미리 받은 거 내년도 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래서 임대료 24만 원 중에서 4만 원을 우리가 선수 임대료라는 계정 과목으로 지칭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24만 원 중에서 4만 원은 선수 임대료로 이렇게 새로운 계정 과목으로 떼서 나갔고, 남은 잔액 20만 원이 진정한 이 올해의 임대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나 24만 원을 이렇게 쪼개서 두 군데로 수정해줬다라고 생각을 하면 편해요. 자, 그 다음에 6번 보면 수수료 임대료 5만 원을 계상을 했대요. 그래서 우리가 미수 수수료가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자, 미수 수수료. 자, 그렇죠. 이 미수 수수료는 이렇게 수정 후 시산표에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올해 받았어야 될 수익인데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이게 수정 후 시산표 작성할 때 등장을 해주겠죠. 그래서 이 미수수수료 부분 나중에 받아야 될 돈인 자산의 항목으로 이 자산의 파트 쪽에 같이 몰아져서 5만 원이 등장을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면 법인세 추산액 25만 원이 생겼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저 말은 여기 여기 보면은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앞에서 수정 기말에만 등장을 하죠. 법인세 비용이 25만 원 비용으로 산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미수 수수료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가 기말 결산에 가서야 알 수 있는 요 부분은 당연히 수정 전 시산표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수정 후 시산표에만 등장을 하는 내용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나머지 부분은 말 그대로 우리가 수정상 감가상각비나 기타 등등의 평가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한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최초에 있던 수정 전 시산표에서 수정 후 시산표로 뭔가 수정해 줬을 때 바뀌는 내용들이 있고 이렇게 몇 가지 부분은 우리가 기말의 결산일에 가서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 정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계속기록법에 의한 수정 후 시산표의 작성을 마저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